가면서 왔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근데 또 이 자리에 서라고 하니까 아무튼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곳은 좀 특별한 곳입니다. 요 작년에 오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그 한의학하고 서양의학을 이제 융합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해서 의학 연구를 한 게 1991년서부터인데요. 서양의학이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인간의 생물학적인 부분만, 조직세포학적인 부분만 이제 담당하기 때문에 인간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원인들, 보이지 않는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거의 80%가 넘는 거예요. 사실 인체 내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보강해서 좀 더 온전한 치료의학을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1991년 그때부터 연구를 한 겁니다. 의대 교수들하고. 그래가지고 병원을 세웠고 그게 한방병원 하나로 그래서 뭐 서양의학에서 안 되는 건 한의학에서 하고 또 한의학에서 안 되는 건 서양의학에서 하고 같이 해서 잘 되는 건 또 같이 하고 뭐 이런 식의 치료 모델을 만들려고 수십 년 한 겁니다. 제가. 그러다가 서양의학하고 한의학을 같이 융합을 했을 때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질환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캔서 분야죠. 그래서 암이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가장 큰 질환이죠. 일단 암에 걸렸다 하면 그때서부터는 절반 정도는 그 관 안에 들어가면서 살잖아요. 또 치료 자체가 또 대단히 괴롭고 힘든 그런 방법들이고 해서 다들 암을 무서워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것을 한의사하고 양의사하고 같이 하면 최고의 의학, 치료의학이 구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서양의학하고 한의학을 융합하면 제3의학, 시너지의학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예견이 되어 왔던 건데 그래서 경희대가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한의사하고 양의사하고 만나면 싸움만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붙어 먹어야 되는데 서로 싸움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경희대 같은 경우가 한 60여 년을 두약 융합을 이제 시도하다가 결국 실패를 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양의사하고 한의사가 제일 사이 안 좋은 데가 이제 경희대가 되고 뭐 이럴 정도로 설립자의 뜻에 맞지 않게 정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게 바로 융합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그 병원을 세우게 된 거고요. 그래서 두약 융합에 대한 메소돌로지라고 할까요? 방법론을 제가 개발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각 질환별 두약이 어떻게 융합을 하면 더 좋은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한 프로토콜을 그러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30여 년 동안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1996년도에 이제 제가 91년도, 92년도에 시작을 했지만 두약을 융합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어요. 저도 전례가 없으니까 중국에서 한다고 했지만 그건 너무나 초보적인 것이었고 해서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게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복지부에다 이제 제가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를 굉장히 이제 칭찬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부터 연구비를 많이 따면서 그러면 암을 한번 두약을 융합을 해서 해보라 해가지고 한 2억 5천만 원을 제가 1998년도에 결정이 돼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 환자 안 계시죠? 환자들은 아직까지도 한약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암 환자들한테 한약을 줘서 그 융합의학적인 치료 임상 연구했을 때 엄청난 좋은 효과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연세대학하고 그 임상 실험의 그 디자인을 어떻게 했냐면 의과대학에 온 암 환자를 항암 치료하면서 동시에 항암 치료만 한 군 30명 그리고 30명 우리 병원에 보내서 한약을 먹는 같이 융합 같이 투여한 그 군하고 누가 더 이제 경과가 좋으냐에 대한 임상 실험을 한 겁니다. 이런 거는 세계 최초로 시도된 거고요.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걸 해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연세대학 가고였는데 연세대학교 온 환자들 30명 위암 간암을 우선 대상으로 했는데 30명을 한방병원에 보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그렇죠? 의과대학 교수들이 당신 항암 치료하면서 당신 한방병원에 가서 한약을 먹으시오라고 각서를 받고 보내야 되는 거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우선 제가 의대 교수들을 이제 그 항암 전문 의대 교수들을 설득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 얼굴로 봐서 믿었는지 뭘 봐서 믿었는지 좋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간암 위암 환자 온 환자들한테 각서를 받아가지고 30명을 저희 병원에 보냈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면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한방 치료를 하는데 어떤 게 좋았겠어요? 네? 같이 한 군이 굉장히 좋았어요. 같이 하니까 밥도 잘 먹고 머리도 덜 빠지고 100kg 수준 덜 떨어지고 이런 경험을 제가 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저도 흥분이 됐고 이런 암 치료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열 수 있겠다는 그런 아주 강한 비전을 갖게 됐죠. 그래서 그걸 자료를 했더니 또 돈을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제가 돈 많이 받았죠. 또 3억을 줘서 또 뭐 간염도 하고 뭐 관절염도 하고 치매도 하고 그랬더니 또 돈을 줘서 또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때마다 뭐 서울대에서부터 연대 고대 다 오프라인 하는데 다 제가 땄어요. 그래가지고 2004년 5년까지 그 자료를 저는 부물 같은 자료가 됐죠.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앞으로 미래는 의사 한의사들이 이제 싸움하지 말고 서로 같이 협력을 한다 그러면은 보다 훨씬 나은 치료의 장을 열어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도사처럼 얘기하기 시작했고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했는데 이걸 국회에다가 제가 연설을 한번 한 겁니다. 미래과학에 대해서. 그게 2014년도 했는데 제 얘기를 듣더니 이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겠다.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지부하고 국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최서영이를 돕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캔서 쪽에 암 쪽에서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을 짓는데 도와주자 해가지고 쪽지 예산으로 해가지고 얻어낸 게 이 병원이에요. 이 병원입니다. 이게는 그래서 제가 개인 입장이었는데 한 320억 들여서 이걸 지었는데 뭐 물론 저도 매칭을 했죠. 그렇지만 지자체하고 이제 정부하고 해가지고 이 병원을 설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은 더 심각해졌어. 양사들은 절대 한약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나와. 그래가지고 이 병원이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러고 내가 또 충주에다가 한 이유가 있어. 이런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서울 인근에다가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를 고집했다고. 아까 충주가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참 생소하게 듣는데 참 아름답긴 아름답습니다. 여기가 종교 온천이 있습니다. 암 환자들은 온천이 필요해요. 온천이. 그것도 여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노천탕이 있어요. 암 환자들은 일단 암 선고를 받으면 절반은 아까 얘기한 대로 관에 들어가 있어. 가족들도 다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굴레에 갇혀가지고 그 인생이 제대로 온 인생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냥 고생하면서 마음고생 몸고생하면서 죽는 거예요. 암 환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을 때 그 스트레스가 결국은 암을 훨씬 더 가중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온천을 하게 되면 그게 풀립니다. 그래가지고 온천장을 고집해가지고 여기다 한 거예요. 저희하고 좀 멀긴 하지만 사실 이 근교대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한 병원이 됐을 거예요. 근데 머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저희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여기 환자들이 있습니다. 입원 환자들이 쭉 있는데 다 행복하다고 그래요. 암 환자들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병원은 아마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제 계획이 생각했던 그런 예상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병원이 되고 있고 물론 여기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항암 치료하면서 저희들이 준비한 항암 치료의 그거를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들이 이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굉장히 훌륭한 효과를 본다 해서 이 병원이 세워진 병원입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한번 또 둘러보고도 하고 체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체험은 이번에는 없어요. 어쨌거나 이 병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미래의학을 한 30년 가까운 동안 준비하면서 만들어낸 의료 컨텐츠와 그런 프로그램 시스템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곳에서 통전생명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암 생태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반갑고요. 우리 제가 미디에이터 교회를 세운 것에 대한 바탕이 뭡니까? 통전생명과의 서로 다른 것들이 융합을 하면 시너지를 이루어서 생명의 결실들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제가 창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학 분야에서부터 이제 증명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의 본성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기심이나 욕심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자꾸 피하 간의 구별과 거기서 얽매여 사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인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다른 것들이, 다른 존재나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가치들이 이렇게 융합을 해가지고 좀 더 아름다운 사랑의 새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미디에이터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를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기심만 가지고 경쟁 의식 속에서 살아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게 안 돼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된 나라고 또 영원함이 갈라지고 여야가 갈라지고 노사가 갈라지는 나라예요. 근데 여기에서 시대적 정신이 다른 존재나 가치들을 융합을 해서 더 아름다운 통합적인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명제를 갖고 있는 나라가 또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그런 미디에이터 인물들이 필요한 나라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교회든 뭐 학교든 어디 뭐 서당 같은 데든 학원에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사상적인 가치를 이제 우리가 이제 ML을 통해서 가르쳐 주지만 그 실제적인 의학 분야에서 프랙티컬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서로 다른 서양약, 한약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이것을 잘 융합을 해서 하면은 아름다운 생명성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의 정신이고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만끽하시고 느끼시고 이것을 덧입어서 미디에이터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의료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셔서 환영하고 반갑고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